제가 앞장서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부터는 당신이 앞서가야 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동물을 안내하는 60cm 정도 되는 작은 요정 같은 인물이 이 동굴을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처음에는 안내를 받죠. 처음에는 안내를 받지만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와주는 내면의 어떤 나를 도와주는 내면의 소리.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초심자의 행운이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고 글 쓰면 글도 잘 써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도 잘 그려지지만 이게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3년째 정도 접어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고 또 그 힘든 속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서를 겪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처음에는 내면의 소리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더 좁아지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기 초입에 있어서는 내가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비유로 저는 와닿았습니다. 당신이 옛날부터 좁고 어두운 장소에 강한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호흡이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래도 당신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횡렬은 어디로 통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가는 곳은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의사가 결정해 나갈 겁니다. 우리의 일이 진행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부분을 묘사한 느낌이 듭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길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이 세계로 들어와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넜죠.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원했고 또 내 재능을 쓰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깊은 부분까지 그 일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진행을 했을 때 되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스스로 믿으세요. 돈나 안나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강물을 마셨죠?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네, 목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정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돈나 안나가 말했다. 그 강은 무와 유의 틈새를 흐릅니다. 그리고 훌륭한 메타포는 모든 현상에 감춰진 가능성의 물줄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시인이 하나의 광경 속에 또 다른 새로운 광경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무와 유의 틈새, 제 예를 들면 공모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모전을 향해서 제가 열심히 글을 쓰면 그 쓰는 행위도 유가 되겠지만 될지 안 될지를 모릅니다. 네,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이것이 무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성과가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거. 이것이 어쩌면은 무와 유 사이를 흐르는 틈새를 흐르는 우리의 어떤 열정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을 굉장히 수준 있게 쓰는 게 확실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은 높이가 60cm에서 70cm에 폭은 1m가 조금 못 되었다. 기어가는 수밖에 없다. 자연이 만든 그 컴컴한 파이프는 조금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면서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라고 나는 생각했다. 한도 끝도 없이 이어졌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될 때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이 나고요. 또 의외로 생각보다 성과가 좋을 때는 넓은 느낌이 나죠. 네, 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좁은 암흑 속에서 익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손발이 굳어버렸다. 나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좁은 굴 속에서는 이미 몸을 틀기가 불가능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통로가 점점 좁아진 것 같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만큼 뒷걸음질로 기어나가기도 불가능하리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못 박히고 말았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 나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무력하고 모든 빛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다. 이때 돈나가 얘기합니다. 멈추지 말아요. 그대로 전진하세요. 돈나 안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을 다잡으세요. 마음이 멋대로 움직이게 둬서는 안 돼요.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중 메타포의 먹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네, 멈추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잘 될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겠지만 이 일이 실제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과정에서 또 얻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는 일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내 재능을 발휘를 해서 긍정적인 성장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신호들이 오냐면 일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일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명확해지고 더 집중이 될 겁니다.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내 일이 맞나? 다른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잡념이 많다고 하면 그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 수 있죠. 불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더 마음을 다잡고 일을 집중하게 되고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나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내면의 메시지를 믿고 메타포, 은유의 메시지를 믿고서 끝까지 힘을 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저도 힘이 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루킨사이드 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